빅테크들이 AI 시장 투자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환호하던 기술주들은 스타게이트를 놓고 빅테크들의 충돌 우려 가능성이 나오자 주춤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역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HBM 매출이 2023년 대비 4.5배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세론 현상일까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얘기, 또 전력 설비라든가 뭐 전력 공급 관련된 얘기 등등등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포인트일까요? 사실은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인데 박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좀 짚고 계세요? 일단 작년에도 사실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조정을 대거 받아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 완전히 좀 반전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전 산업군에서 뭐든지 다 지금 1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단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세 전쟁 또 세금 전쟁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권 경쟁에 지금 나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AI 투자 금액이 미국이 가장 많은 670억 달러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하고요. 중국은 77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금 누르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나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고부가 가치 제품 아니겠습니까? 조선 섹터랑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저가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 중국이 다 지금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위주로 발주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또 수주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 공급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수요에 발맞춰서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디램을 찍어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재고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덜 찍어내게 된다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항상 그런 이제 고질적인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크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AI 칩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HBM 같은 제품들을 만들 때 선주문을 받아서 만든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재고 걱정이 없다라는 점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치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의 대부분이 HBM에서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HBM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이상 더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이 뭐 전반적으로 AI 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외의 고부가치 제품들도 있거든요. DDR5나 GDDR이나 이런 제품들까지도 수혜가 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눌려 있었던 지금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좀 그 메모리의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공정 자체를 디램 쪽보다 레거시 디램 쪽보다는 이런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속 선단을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언제 통과하느냐 여전히 지금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뭐 조짐이 없더라고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아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HBM3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 HBM3 쪽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HBM4 이제 차세대 AI 그렇죠. 칩인 루빈에 들어가는 이 HBM4만큼은 무조건 그 선두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서 지금 포부를 밝히긴 했거든요. 이런 포인트 역시도 반도체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주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이유 있는 상승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거시 디램은 중국이랑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물론 뭐 2나노, 3나노는 최첨단, 흔한 선단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조금 이제 미국의 이 견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요즘에 6나노, 7나노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레거시 칩들, 범용 칩들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생산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쉽게 따라오기 힘든 또 마침 또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최첨단 쪽으로 계속해서 좀 무게를 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도체 쪽 관련주들도 한번 쭉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HBM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HBM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실적을 대부분 HBM이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밸류체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2.6%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22만 원 선 내어주었습니다. HBM 관련 기업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차트 굉장히 비슷하죠. 그 직전일에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어제는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3% 넘게 떨어졌고요. 후공정 관련 기업의 이오테크닉스도 3.6%가량 빠졌습니다. 테크인 그리고 PSK홀딩스와 같은 이런 HBM 관련 기업들, 특히나 PSK홀딩스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사에서 HBM 시장 확대, 캐파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좋았는데 어제 최근 좋았던 만큼 낙폭이 가장 크기도 했었습니다. 테크인도 2.8%가량 하락했고요. 네, 이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또 내놨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HBM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디커플링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가는 기업이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가에 또 얼마만큼 반영될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뭐 워낙에 많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만 해도 뭐 엄청 많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어떤 AI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제대로 특히 HBM의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곽 파트너님이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독주 체제를 이어나가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혜 종목 그와 또 짝꿍으로 가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라고 해서요. 그 HBM을 디램으로 이렇게 적층으로 쌓게 되면은 그걸 이제 쌓고 나서 미세 홀을 뚫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TC 본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기업인 ASMPT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러한 TC 본더 장비를 또 출시를 한 상황이고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6월달에 이 TC 본더 장비를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앞서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TC 본더 장비를 2017년도경에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최근에 하나 정밀기계 관련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송전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미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직원이 하나 그 정밀 기계 쪽에다가 기술을 이제 넘겼다라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소송을 했었고, 올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밀 기계에 대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딱 그 2017년도에 한미 반도체가 만들어냈던 그 기술과 지금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특허 소송에 나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 침해를 했다 이거구나. 예. 네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고객사 중에서 삼성전자도 있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이러한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쯤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에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대기업들이 이걸 가져가서 쓰는 게 약간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할 각오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고익과 그 다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이겼다라고서 그렇게 장비 업계 쪽에서도 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기술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승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소송 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목숨을 지금 걸고 소송전도 불사하는 이유는 TC 본더가 가져다 주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금 1조 2천억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2조 원대 가량의 지금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전도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BM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본다면 한미 반도체 작년에 이제 랠리를 같이 또 뒤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매출 성장률도 좀 굉장히 높고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66조 정도 매출 올려서 20조가 넘는 그런 작년에 연간으로 그렇게 영업이익을 냈던 것처럼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또 업계의 또 특징이죠. 자, 이번에 우리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예, PSK 홀딩스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분야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반도체 장비가 일단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초순수 가열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일단 뭐 HBM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장비는 이제 디스컴과 이제 리플로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웨이퍼에 이제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를 구리등 금속으로 채워서 이 정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 파티클을 제거하는 이제 장비니까 이 디스컴 장비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HBM의 어떤 라인에 장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에 형성한 이제 이 솔더 범프와 그리고 솔더볼을 좀 응용시켜서 이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이 범프 리플로우 공정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비가 아무래도 좀 판매가 많이 좀 이루어지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느덧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53,000원에서 48,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은 단기 매도 관점이죠. 그래서 좀 내려오면 53,000원에서 48,000원 사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전략을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잠깐의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건강한 조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자, 오늘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두 이슈를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